이런 사람은 편한데 왜 어떤 사람은 말할수록 피곤할까요? 심리학자들은 관계에도 유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유형일지 한번 같이 보시죠. 심리학자 6명이 말하는 6가지 대인관계 스타일은 지난번 영상에서 행복한 사람 유형과 그래서 저번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보시고 이번 비디오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학자별로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르듯 각 이론마다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대인관계 스타일을 심리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당신은 어떤 유형일까요? 먼저 살펴볼 프로이트형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아는 이성과 현실 감각을 대표하며 이에 반해 본능은 충동과 열정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인간한테는 자아와 본능 모두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 프로이트형이었던 분들은 조율하는 현실주의자, 감정의 조정과 현실의 균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툼이나 갈등보다는 조율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대신 감정 표현이 매우 신중한 편입니다. 내 욕망을 무작정 내놓기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듬는 데 능통합니다. 프로이트형이 맺는 관계는 갈등은 논리적으로 조율하려고 하고 대신 감정은 속 깊이 생각한 후에 공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관계 키워드는 신중한 표현, 감정의 조율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인 아들러는 타인과의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아실현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협력자를 자처합니다. 타인과 협력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때 깊은 만족을 느끼는 아들러형은 관계에서도 배려와 소속감을 중시하고 신뢰를 굉장히 잘 쌓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안부를 묻기도 하고 타인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독려해주는 사람이 아들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러는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공동체가 잘 되려면 결국 대인관계에서도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협력과 배려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계 특성은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팀워크를 중시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 모두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협력, 소속감, 기여가 관계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협력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것에서 모두가 잘 되는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설명하면 우리 함께 더 좋아지자, 이런 게 아들러형의 대인관계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융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가장 큰 특권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융은 진정한 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정말로 이해하는 것이죠.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맺는 대인관계 특성 또한 가벼운 이야기나 표면적인 대화보다는 진정성 있는, 진짜 내면을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소통을 하길 원합니다. 가벼운 관계 보다는 진정성 있는 내면의 연결을 중시하는 사람이 융이 이야기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내면 탐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깊이 소통하는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대신 진짜 나를 보여주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형식보다 인간관계에서의 본질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을 본인의 이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만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동력원이 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마치 뮤즈 같은 관계, 이상적인 대인관계라고 생각할 겁니다. 융과 비슷하게 가볍고 일회성, 소비적인 관계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목표가 되어주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선호합니다. 일상적인 애는 그렇게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동반자 같은 대인관계 원하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셀리그만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힘들 때 다른 사람은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되어주며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긍정심리학의 페르마 모델, 행복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들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페르마 중에 3번째, R이 관계인 만큼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인관계를 필수로 생각한 게 셀리그만이었습니다. 긍정심리학 분들은 의미 있고 따뜻한 연결을 잘하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심리학에서 좋은 관계라는 자체가 삶의 에너지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교류, 몰입, 의미 있는 연결, 이런 것들이 모두 큰 행복을 느끼게 하고 서로 공감하고 어떤 것을 느끼는지 공유하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 그래서 삶의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를 찾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 긍정심리학의 대인관계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밀하고 진심 어린 관계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공감과 경청을 굉장히 잘 보이실 거예요.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데도 익숙하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의미를 느끼고 이럴 때 긍정심리학형의 대인관계 기술이 빛을 발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시와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자율성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대인관계 또한 이 3가지를 잘 느끼는 사람들이 가치를 더 잘 내면화하고 마음을 다해 몰입한다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결정형인 사람들은 자유, 간섭 없는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걸 선택할 자유가 있고 너도 이걸 선택할 자유가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터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자율성 것이죠.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관계에서 진심을 다해서 몰입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자기결정형인 분들은 강요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까운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성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런데 간섭받는 것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프라이버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선택권을 주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선호합니다. 너가 너일 수 있게 해줄게. 나도 나일 수 있게 해줘. 이런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관계일 겁니다. 이렇게 6가지 대인관계 유형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감정 조절과 현실 감각이 살아있는 프로이트형, 협력과 독려, 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들러형, 깊이 있는 내면을 진정성 있게 공유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융, 서로 영감을 주고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슬로우, 따뜻하고 공감할 수 있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긍정심리학의 셀리그만, 마지막으로 자율성과 존중, 선택,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자기결정 이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에 가장 가깝다고 느끼셨을까요? 대인관계는 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이런 유형인데 나한테 중요한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이 만나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왜 대인관계에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할까? 왜 나와 다를까? 이 영상을 통해서 이해해 보시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어떤 스타일이 가장 와닿았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